세상의 흐름을 읽는 당신만의 5분 루틴, 깊이 있는 교양과 날카로운 시사를 한 입에 오교시입니다. 지난 5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2017년 이후 무려 8년 반 만의 방중이었습니다. 취임 2기 들어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중국 땅을 밟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고 두 정상은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아 13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해 회담보다 35분이나 더 길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회담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국도 조용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두 강대국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왜 한국이 이 회담을 예의주시해야 하는지 오늘 5교시에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외교 행보입니다. 하지만 두 정상 모두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속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절실했습니다. 첫째, 히토류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60% 이상을 쥐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첨단 무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소재가 없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틀어막자 미국 방산, 첨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둘째, 중동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고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지나는 이 길이 막히자 유가가 치솟았습니다. 물가 상승에 지친 미국 민심이 흔들리고 있고 6개월 후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로선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중국이 이란의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카드가 되는 거죠. 셋째, 관세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국 모두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트럼프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 시진핑의 속셈은 무엇이었을까요? 단 하나, 반도체입니다. 미국은 엔비디아 같은 고성능 AI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기업들은 이 규제 때문에 첨단 연산 능력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선 이 규제를 조금이라도 풀어야 중국 AI 산업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 필요한 것을 들고 베이징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회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 정부가 주시한 관전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관세가 완화됐는가?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간접적인 숨통이 트입니다. 둘째, 반도체 규제가 바뀌었는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가 풀리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에도 영향이 옵니다. 셋째, 대만 문제는 어떻게 됐는가?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도 미국 편에 서야 하는 압박이 커집니다. 반대로 미중이 대만 문제를 봉합하면 한국의 외교적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넷째, 북한 문제가 언급됐는가? 북한 문제는 한국 안보의 핵심인데 이 회담에서 다뤄지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이야기는 뒷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우선의제에 올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공동성명도 합의문도 공동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양국의 핵심 관심사는 무역, 이란, 대만이었고 북한 문제는 중국 측이 언급한 배경 변수 수준에 그쳤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미국은 중간선거와 이란 전쟁이 발등에 불이고 중국은 반도체 규제 해제와 대만 문제가 최우선입니다. 그 사이에서 한반도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의제로 밀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와 장기가 전혀 다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회담 당일 코스피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미중 회담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몇 시간을 가지 못했습니다. 회담 재료가 소멸되자마자 악재가 쏟아졌습니다. 미-이란 종전 협상 불확실성, 미국, 일본 인플레이션 쇼크, 금리 급등,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당일 6.12% 급락,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강대국 회담 하나에 기댄 기대감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규제에서 협상을 시작한다는 건 중국이 첨단 기술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 시장이면서 동시에 가장 빠르게 쫓아오는 경쟁자입니다. 미중이 협력할수록 역설적으로 한국에는 장기 리스크가 커집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이른바 북러 밀착은 이번 회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눅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보와 직접 맞닿은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강대국은 각자의 필요에 의해 만났고 각자의 이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테이블 어디에도 한국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이름이 크게 오르내리지 않았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더 치열하게 전략을 짜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강대국들이 악수하는 동안 한국은 어떤 패를 쥐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수업도 함께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